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5월 28일 오후 7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롤랜드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기회가 있을 때 저지르지 않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 고속도로로 달려가 나가는 것이 기회의 문턱을 넘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느낌이 오거든요. 기회다, 기회가 아니다. 우리가 봄에 나무를 심습니다. 여름에 다시 비가 오고 잎사귀에 광합선을 하고요. 가을에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꽃도 맺히고 열매가 맺히고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는데 우리는 기회를 갖다가 잘 못 알아봅니다. 누구나 다요.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경험에 의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은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종합주가지수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요 밑에 있거든요. 종합주가지수는 요 위에 있고요. 하이닉스는 요 위에 있고, 현대차는 요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종합주가지수 위치를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요 구름대를 튀어나왔거든요. 튀어나오고 지금 후행 스팬이 지금 튀어나오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여기를 뚫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요. 그리고 특별 배당을 실시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잘 가져가십시오. 제가 삼성전자에서 엄청나게 강조했기 때문에 많이 가져갈 겁니다. 그 다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유진테크도 마찬가지고, 신고가 내고 들어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런 신고가를 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사야 됩니다. 신고가 내고 들어오는데 200에서 근처 온다. 아니면 이 구름대를 안 깨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구름대를 깨고 이제 구름대를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죄송합니다. 간다는 이 고속도로로 간다는 신호고요. 우리가 비행기가 보면은요, 이 활주로가 있습니다. 활주로가 약 420m거든요. 활주로에서 뜨기 직전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요.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서 활주로를 뚫으려고 지금 비상 직전이거든요. 이 엄청난 이 에너지를 모아가지고요. 여기서 발통을 이제 있지 않습니까? 날개를 슬 접시고 다시 한번 이제 비상하기 직전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참 위치가 참 좋습니다. 그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보면은 엄청나게 셉니다. 주봉 보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200일선을 뚫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 200을 사면 됩니다. 코덱스 200을 사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사면 됩니다.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사면 되고요. 하이닉스 사면 되고요. 현대차는 사지 마십시오. 현대차를 사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차는요, 파월 한 22일부터 서서히 준비합니다. 6월달에 보십시오. 6월달에 보면 이게 6월 22일이거든요. 6월 22일부터 7월 12일부터 노조 파업에 동참 이런 뉴스가 뜹니다. 항상 이 노조가 6월달 되면은 파업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그래 되면요, 현대차는 지수가 폭락이 놉니다. 그러면 제가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사지 마십시오. 현대차는 올라가면 매도입니다. 자, 현대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사지 마십시오. 자, 현대차는 파업을 하잖아요. 자, 작년 파업 때 한번 보겠습니다. 7월 달이거든요. 작년 7월 달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월 22일이죠. 6월 22일부터 어떻게 변하는가 보겠습니다.
23년도 6월 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거든요. 이제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가 여기거든요. 자, 5월달은 상당히 셉니다. 세다가, 자, 보십시다. 자, 여기서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7월달부터 급락이 나옵니다. 자, 현대차는 사면 안 되는 이유가요. 자, 현대차는 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는 단타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는, 자, 여기서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다. 자, 4월달부터 세고요. 5월달도 셉니다. 5월 19일, 5월 30일, 이래 셉니다. 그 다음 이래 흘러내립니다. 이래가지고 200일선을 깨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될 겁니다. 현대차가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여기서 매도 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리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항상 현대차는요, 보십시다. 3월, 4월, 5월, 6월 달, 이거 보십시오. 6월 달부터 이래 쳐박아 버립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매수하지 마십시오. 현대차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죠. 그런데 현대차를 사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도 되지만은 현대차는 매수 금지입니다. 현대차는 200이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또 내려옵니다. 자, 그 대신 신고가 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예, 이렇게 내려옵니다. 20만원 근처까지 내려오니까 현대차는 20만원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예, 20만원 정도, 한 20% 정도 빠집니다. 또 손실 주고 갑니다. 현대차는 뭐 배당도 주고 그렇게 하지만 이 급락이까지 내려올 겁니다. 여기까지 20만원까지요. 현대차는 사지 마십시오. 현대차 사지 말고요. SK 하이닉스는 참 좋죠. SK 하이닉스는 좋고요. 자, 반도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이닉스 괜찮고요. 하이닉스도 요 기준선 주가는요, 항상 기준선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옵니다. 하이닉스 좋고요. 삼성전자 괜찮고요. 삼성전자 좋고요. 삼성전자도 여기 기준선이 밑에 쳐지기 때문에 이래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구간을 거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흔들다가 나갑니다. 여기서 바로 안 나갑니다. 자, 바로 차를 근데 요 큰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는 있지만은 조금 더 행복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선물이 지금 370에 맞춰야 되거든요. 선물 가격이 한번 볼까요? 선물 가격이 370에 맞춰야 됩니다. 선물 가격이 6월달 선물 가격이 370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현대차를 왕창 넓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서서히 늘주고요. 삼성전자는 서서히 올릴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삼성전자 괜찮고요. 좀 내려오면 7만원 밑에서, 예, 7만 요 가격입니다. 요 구름대 밑입니다. 요 구름대요. 74,000원. 74,000원. 74,000원이 최저가였네요. 아깝네요. 예, 하여튼 삼성전자를 좀 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좋고요. 한미반도체 총대장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총대장이고, 요 종목이 아마 템버가 나올 겁니다. 여기 16만원이 아니고요. 아마 한 35만원까지 갑니다. 예, 하이닉스가 50만원까지 가고요. 삼성전자가 24만원까지 갑니다. 예, 이 인도를 크게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코덱스 200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코덱스 200 신고가 내고 들어왔거든요. 이 기준선도 안 깼습니다. 엄청나게 센 종목입니다. 코덱스 안되면 코덱스 200을 사십시오. 최고 좋은 종목입니다. 코덱스 200. 그 다음에 KODEX 코덱스 레버리지. 예,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도 엄청나게 센 종목이거든요. 요거만 넘기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예,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고요. 현대차보다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낫습니다. 예,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 매매 수수료가 0.02%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종목을 사면 수수료가 0.2%입니다.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보다 더 좋으니까 현대차는 매수하지 말고요. 현대차는 매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가 삼성전자를 갖다가 4월 6일 날 제가 쏘았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선거철에만 간다는 건 확실히 제가 애우고 있었거든요. 원래요. 이 정도면 팔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원래는요. 근데 4월 6일 날 이부진이가 4,400억어치를 다 던져버렸거든요. 주식을. 근데 이걸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확 다 깨버리더라고요. 아마 이부진이가 팔은 주식을 아마 이 가격에서 다시 이부진이가 샀을 겁니다. 예. 차명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이부진이 팔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 또 샀을 겁니다. 이부진이가요. 여기서 이부진이가 4,400억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부진이가 여기서도 아마 사보십시오. 엄청나게 이기지 않습니까? 4,400억이면요. 대박을 냈죠, 이부진이가. 근데 결국 여기까지, 이 고점을 넘긴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 삼성전자 좋고요. 예, 하이닉스 좋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괜찮거든요. SK 하이닉스 참 좋습니다. 사람 말은 안 합니다. 좋습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 좋고, 한미반도체 좋고요. 한미반도체 좋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 기술도 안 깨고 가거든요. 엄청나게 센 종목입니다. 가장 센 종목이 한미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보다 더 셀걸요. 자, SK 하이닉스는 이 라인을 깨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미반도체는 이 라인도 안 깨거든요. 이 라인요.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최고 총대장입니다. 유진테크? 예, 유진테크는, 근데 유진테크는 그래도 이 보십시오. 이 라인을 깨지 않습니까? 이 라인이 깨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사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한번 볼까요? 리노공업. 예, 리노공업부터 엄청 세거든요.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솔브레인, 이 종목이 참 세거든요. 최고 센 종목입니다. 솔브레인. 솔브레인 결국 이 고통을 다 넘겨버렸네요. 솔브레인 내려오면 사야 됩니다. 솔브레인은 유보율이 22,000%고요. 배당이 주고요. 부채가 없습니다. 예, 이 회사는 절대로 망할 회사가 아니니까 아마 이 회사는 예, ROE가 15고요. 퍼가 18이니까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종목입니다. 솔브레인이 아마 저는 한 50만원 가도 이거 종목에 대해서 어느 누가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솔브레인이 한미반도체, 솔브레인, 요 종목이 리노공이라든지 이 종목들이 아마 대시세를 낼 겁니다. 예, 대시세를 냅니다. 예, 이 대한전선, 이런 종목은 수익을 많이 출지언정, 나중에 이렇게 꼬로 박아버립니다. 여기서 보시죠. 정자해가지고 다 떼어버리는 거 보십시오. 참 기술 좋죠? 엄청나게 기술이 좋습니다. 예. 삼양식품이 살아있네요. 오늘 농심도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결국은 대장을 사야 됩니다. 대장이잖아요. 삼양식품이. 음식료의 대장이고요. 음식료의 총대장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어떤 종목 대회 갔는가요? 현대일렉이 아직 살아있네요. 현대일렉이. 와우, 엄청 센 종목입니다. 현대일렉이 총대장 아닙니까? 전선의 총대장이 현대일렉이고요. 삼양식품이고요. 예. 항상 총대장을 사야 됩니다. 총대장을요. 그래야지 기회가 또 오거든요. 예. 네, 코덱스 200 종목 다 봤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 외에는 사면 안 됩니다. 뭐, 화장품이 간다 해서 샀고, 뭐, 화장품, 이런 거는 그냥 간다 하지만은, 이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매물이 많은 종목은 사면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사면 안 됩니다. 예,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기회가 왔을 때 저지르지 않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잘 명심하십시오. 예, 뭐 두산도 참 잘 가네요. 두산이 참 잘 가네요. 두산이 총대장이네요. 와우, 두산이 참 두렵습니다. 엄청 잘 가네요. 이 원전이, 이 앞정권이 엉망으로,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 앞정권이 부동산 엉망으로 만들었죠.
경제 엉망으로 만들었죠. 요번에 솔직히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전 이유가 뭐냐면요. DSR 이걸 갖다가 확 풀었어야 됩니다. DSR 규제를 없애고요. LTV로 대출을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LTV로만 대출만 해줄 수도 이 자영업자들이 안 무너집니다. 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대출이 안 되면요. 자본주의 세상은요. 자본주의란 건 뭐냐면요. 돈이 움직이는, 자본이 움직이는 세상이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을 움직이지 못하게 동맥경화가 걸리지 않습니까? 팔, 다리에다가 사람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요. 자, 이 자본의 머리가 보면요. 이게 LTV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LTV로 해가지고요. DSR을 이렇게 하면요. 이 DSR 규제를 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사 상태입니다. DSR 규제를 가면요. 이게 나라가 내사 상태가 빠집니다. 이 DSR 규제를 가하는 순간에 모든 경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 DSR 규제를 안 풀면요, 이 경제는 내사 상태에 빠집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내사 상태거든요. DSR이라는 것은 내사 상태에 빠집니다. 다시 이거를 LTV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DSR 규제를 가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걸요? 한번 볼까요? DSR 규제를 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전 지구상에 DSR 규제를 가하는 나라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없을 겁니다. 듣다보다 못한 거를 DSR 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DSR 규제가 전 세계에 있는가요? DSR 규제 있는 나라 없을걸요. 한번 보겠습니다. DSR 규제를 가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을걸요.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내부에 안 뜨네요. DSR 규제가 있는 나라 하면 안 뜨네요. 아마 DSR 규제를 이거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DSR이 있는 한은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DSR 규제를 과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을걸요. DSR이라는 것은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대출을 내준다. 그런 데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이라든지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경우를 안 할걸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을 막는다는 거는, 이 정부에서 대출을 때리 막는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규제입니다.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은행도 가이드라인만 정해주고요. 보십시오. DSR 규제를 과한다, 있는 나라만 없지 않습니까? 네이버에요. DSR이 있는 나라 볼까요? 없습니다. DSR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을걸요? 한번 볼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DSR요. 뭐, 스트레스 DSR, 한번 봅시다. DSR 규제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니요, 앞으로요, DSR을 안 없애면요, 나라가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요, 예,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DSR 이거를 안 풀면요, 아무런 백해무익이거든요. 예, 조금 있어 보십시오. 예,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DSR이라는 것은요, 나라에서 파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요. 자, DSR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한테 가하는 폭거입니다. 폭거. 이거는 DSR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DSR 규제가 가해지면요, 피가 안 돕니다. 이 피거든요, 이게요. 피가 이게 안 통합니다, 이게요. LTV로 규제를 가해야죠. 왜 DSR을 합니까? LTV를 규제를 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자기 재산이 만약에 500억이 있다, 50억이 있다, 이러면요, 그럼 50억에 비례해가지고 그 대출을 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 부채를 가지고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총 부채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게 맞죠.
왜 소득에 비례해서 합니까? 소득이 없으면 아예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대출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이건 잘못된 거죠. 1,000억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산이 1,000억이고 부채가 만약에 500억이다 이러면 50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 500억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게 맞죠. 좀 DSR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DS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DSR은 이건 제도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제도는요, 빨리 없애야 됩니다. DSR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보면요, 지금 제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초안. 이 제초안이 어떻게 매기냐 하면요, 만약에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그러면 지급값이 10억이었거든, 그 당시에요. 그런데 이게 조합 설립해가지고 이 집이 만약에 나중에 20억이 된다. 20억이 된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요, 최종적으로 자기가 돈을 2억을 더 내야 됩니다. 자, 이걸 계산식을 어떻게 하냐. 만약에 1가구에 10년 동안 집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요, 어떻게 식으로 계산하냐면요. 자, 이익이 10억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분담금이 약 2억이답니다. 분담금요.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분담금을 냅니다. 분담금이 그럼 2억입니다. 그럼 10억에 2억이 남지 않습니까? 10을 빼면요. 그럼 10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분담금이 2억입니다. 분담금이 2억이요. 그럼 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8억이 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0.5를 합니다. 0.5. 0.5를 하거든요. 이게 10년 동안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에 대해 가지고 이 8억이 나옵니다. 8억. 이 8억이죠. 8억. 이 8억입니다. 8억. 이 8억이거든요. 8억. 이 8억에다가 0.5를 하면 4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 4억에 대하해 가지고 절반을 갖다가 제초안으로 냅니다. 제초안으로요. 분담금 2억 내고요. 그 다음에 제초안 분담금을 2만원, 4억을 내야 됩니다. 4억을요. 4억을. 10억짜리 집을 자기가 사가지고, 만약에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을 더 내야 됩니다. 지금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초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억을 내는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지금요. 제초안도 없애야 되고요. 지금요. 제초안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재건축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매물 물량이 없습니다. 저는요, 주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 아파트는 이래 갑니다. 내년에 아파트는 두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있을 때 원전을 갖다가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원전을 다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원전을 돌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살아났습니다. 결국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제초안이라든지 DSR 규제라든지 온갖 규제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요, 보십시다. 우리가 건설사가 이 아파트를 짓는다 칩시다. 주 52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면요, 주 52시간 안에 이걸 갖다가 만약에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 칩시다. 그러면요, 이들이 원래는 이 근무를 짓는데 한 10명이 필요하다 칩시다. 52시간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한 60시간 일했습니다. 그럼 60시간 일해가지고 그 10명이 일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마치는데 지금은 5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 60시간 4시간이 마이너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을 더 뽑아야 됩니다. 사람을 더 뽑고요. 임금 단가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한 40% 정도 올랐을 겁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16만 원인가 줘야 됩니다. 그 노가다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말고요. 옆에 대보하는 거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6만원 이래 줍니다.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규제도 많이 가하고요. 주 52시간도 이렇게 하고 일하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앞으로 서울 분양가는 1억을 갑니다. 1억을 향해 가고요. 부산은 앞으로요. 내년에는 4천만원이고요. 내년에는 4천만원이 됩니다. 곧 부산도 5천만원대로 넘어갑니다. 부산도 5천만원대 넘어가고요. 지금은
지금은 건설사들이 수주가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인허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허가 맞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을 합니다. 예, 없습니다. 아예 사상 10년 안에 최저입니다. 10년 동안 최저가 나왔거든요.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착공 물량이라든지 준공 물량이요. 10년 내에 요 앞에 2000년도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아닙니까? 지금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요. 사상 최저가 지금 준공 물량이라든지 착공 물량이라든지 아예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설사들이 옛날에 우주순으로 있었는데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메이저 건설사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예, 지금 인천은 너무나 많이 지어가지고 과잉 상태고요. 부산도 지금 과잉입니다. 조금요. 부산은 올해까지만 하고 나면 과잉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도 지금은 사야 됩니다. 대구는 이제는 과잉 상태가 넘어섰고요. 자, 부동산 지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봤죠. 지금 주식 살 때가 아닙니다. 주식 살 때가 아니고요. 부동산 살 때입니다. 부동산요.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가지고 보십시오. 예, 지금은 부동산을 살 때지 주식을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엄청나게 지금 부동산이 폭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보자고요. 이 뭐야 또. 또 뭐가 또 이런 게 뜨네요. 예, 저 부동산 지인이 잘 안 늘리네요. 안 늘리기 때문에 제가 닫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부동산 지인을 열어놓고 해보겠습니다. 지금요, 부동산이 지금요, 무조건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주식 살 때가 아닙니다. 이 두산 이런 거 살 때가 아닙니다. 두산 살 때가 아니고요. 삼성제 살 때가 아니고요. 부동산을 살 때입니다. 큰 돈은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고 난 다음에 주식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이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부인항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요, 부동산이요, 지금요, 이 보십시오. 앞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냐? 한 번에 안 떨어진다. 예, 지금이 주식시장이라든지 돈이요, 240년 동안 돈 푼기, 올해 팬데믹 때 40%를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십시오. 이런 걸 보십시오. 앞으로 집값이요, 폭락이 나온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사람 박운갑이 국민은행 그거잖아요. 부동산 담당자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박운갑이요. 다 알 겁니다. 예, 높은 분양가, 기존 집값 끌어올린다. 예, 예. 전세가 무섭게 오른다. 예, 이 보십시오. 지방 소매는 예, 현재요. 지금 부동산을 살 때입니다. 지금요. 예. 특히 부동산을 살 때 좋은 자리, 좋은 입지로 가야 됩니다. 이거 노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노네요. 서울 아파트 보십시오. 이거 노잖아요. 이거 입주 물량 노네요. 이거 보십시오. 24년도에 이 입주 물량 보십시오. 이렇거든요. 공급 가뭄입니다.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거 다 잘 뜨네요. 이거 보자고. 여기. 이 보십시오. 24, 25, 26년도 보십시오. 26년도에는 아예 매물이 자체가 없습니다. 이 보십시오. 여기를 보자고. 이거 보라고. 여기.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요, 이 종부세도 폐지된 데서죠. 2층세대 전세가 없다 했었죠. 예. 예, 지금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예, 지금 장이요, 아포유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라고요. 아포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 부동산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서울 아파트 역대 그 네 번째로 긴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러네요. 보십시오. 역대 네 번째로 상승세고, 집값 하반기부터 더 상승한 데 샀고요. 예. 부동산 보십시오. 예. 공급 부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포유 있고, 그 다음에 예, 부동산 쿨TV 이런 걸 보십시오. 이런 거요. 예, 이런 거 보라고요. 걸때 살 거, 집값 하락 벌써 끝났나? 예. 이런 거 보십시오. 엄청나게 지금요, 부동산이, 예, 주식 살 때가 아닙니다. 예, 보십시오. 이런 시장은 처음이다. 미친 정책이 나온다. 예. 드디어 미쳤다. 뭐 일어났고요. 지금요, 부동산이 이 보통 큰 장이 아닙니다. 저는요, 부동산이 큰 장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느낌이 옵니다. 주식 시장보다도요, 제가 나스닥이라든지 그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십시오. 이젠 구주도 비싸진다. 일어났고요. 지금 서울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큰 낭패를 본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예, 집 팔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요. 지금 보통 큰 장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요, 부동산을 안 사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거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좀 보수주의자들일 겁니다. 집이 한 채인 사람들은 두 채 사고요. 두 채인 사람은 세 채 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요, 종부세, 상속세 다 없어집니다. 상속세를 없애보십시오. 주가는요, 10,000포인트로 갑니다. 우리나라 주식은요. 그걸 국민들이 깨달지 못하거든요. 바보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에 놀아나거든요. 민주당 좌파에 놀아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